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점차나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느낌, 심지어 내 생각과 감각마저 의심하게 되는 혼란스러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치 투명한 벽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내가 이상한 건지 상대방이 이상한 건지 분간하기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혼란의 중심에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심리적 학대, 바로 외현적 나르시시스트와 내현적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점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 두 유형은 모두 상대방을 통제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이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그 방식, 특히 언어를 사용하는 기술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피해자에게 전혀 다른 형태의 상처와 고통을 남깁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나르시시스트, 즉 외현적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자신을 과시하고 거만하며 때로는 공격적인 모습을 숨기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척 보면 아는 유형이죠. 이들의 언어는 매우 직설적이고 투명합니다. 그들은 언어를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고 괴롭히고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넌 이것도 못해? 다 너 때문이야 와 같은 직접적인 비난이나 노골적인 무시, 심지어는 위협적인 말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의 말은 칼날처럼 아프고 상처를 주지만 적어도 그 의도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피해자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소나기를 만난 것처럼 비에 흠뻑 젖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비 때문이라는 사실은 명확하게 아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내현적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들은 외현적 나르시시스트와는 정반대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겸손하고 친절하며 심지어 이타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늘 다른 사람을 위하는 척하고 사회적인 규범을 잘 따르는 모범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첫인상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가면 뒤에는 깊은 적대감과 분노, 그리고 타인에 대한 경멸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으며 세상이 자신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는 억울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현적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교묘하고 미묘하며 치밀하게 계산된 심리전의 무기입니다. 그들의 말은 마치 여러 겹의 포장지로 둘러싸인 선물과 같아서 겉으로 보이는 의미와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표면적 텍스트와 숨겨진 텍스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일로 힘들어할 때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데 너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일로 그렇게까지 힘들어할 줄은 몰랐네. 겉으로 듣기에는 위로하는 말 같지만 그 속에는 너는 생각보다 약하구나. 혹은 그 정도 일로 힘들어하는 내가 한심하다는 경멸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공격을 피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에 미세한 상처와 자기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피해자는 뭔가 기분이 나쁘고 찜찜하지만 왜 기분이 나쁘지? 저 사람은 나를 위로해 줬는데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 기술 중 하나는 게스위리입니다. 이는 특정 집단이나 단 한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암호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는 겉으로 듣기에는 아주 평범한 단어나 문장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과거의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피해자에게만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날카로운 비수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한 채 홀로 고립되고 혼란에 빠집니다. 방금 저 말이 나를 겨냥한 것 같은데 나만의 착각인가,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서 현실 감각은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이처럼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언어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통을 단절시키고 자신과 피해자 단 둘만이 존재하는 폐쇄적이고 왜곡된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언어의 세계는 마치 사이비 종교의 교리와 같아서 그 안에서는 그들의 말만이 유일한 진리가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피해자는 결국 가스라이팅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이란 가해자가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실 감각을 흔들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가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심리적 학대를 말합니다. 외연적 나르시시스트도 가스라이팅과 유사한 행동을 보이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환상세계, 즉 공유된 환상 속으로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가스라이팅 장치입니다.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 침묵까지도 피해자의 현실 감각을 파괴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점차 내가 미쳐가는 걸까?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건가? 내 기억이 잘못된 건가? 라며 자신의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학대가 남기는 가장 무서운 상처, 방향 감각 상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향 감각 상실은 단순히 길을 잃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즉 기억의 지형적 방향 감각 상실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마치 내 마음속에 그려진 한 폭의 지도와 같습니다. 그 지도에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 성공의 경험,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는 수많은 이정표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이 지도에 몰래 침입하여 이정표들을 멋대로 옮기고 길을 지워버린 다음 원래부터 지도는 이랬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이라는 내면의 지도 위에서 길을 잃은 이방인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편안하고 익숙해야 할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조차 낯설음과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의 친밀감이 사라지고 내가 누구인지조차 희미해지는 자아의 해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외연적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마치 갑자기 들이닥친 교통사고와 같다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아주 천천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온몸으로 퍼지는 독과 같습니다. 교통사고는 뼈가 부러지고 피가 나는 끔찍한 고통을 주지만 적어도 상처는 눈에 보이고 원인이 명확합니다. 하지만 서서히 퍼지는 독은 그 존재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내면의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된 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학대가 훨씬 더 교활하고 파괴적인 이유입니다. 그들은 피해자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고 존재 자체를 지워버립니다. 외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자신의 환상 속에 들어오게 한 후 점차 당신을 지워나갑니다. 반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게 먼저 스스로를 지울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왜곡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너무나 익숙하게 들린다면,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혼란스러워했다면 부디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미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예민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겪었던 그 모든 혼란과 고통은 실제하는 학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망가진 내면의 지도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를 훼손한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감각과 기억이 옳았음을 스스로 믿어주는 것에서부터 치유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점차나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느낌, 심지어 내 생각과 감각마저 의심하게 되는 혼란스러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치 투명한 벽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내가 이상한 건지 상대방이 이상한 건지 분간하기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혼란의 중심에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심리적 학대, 바로 외현적 나르시시스트와 내연적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점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 두 유형은 모두 상대방을 통제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이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그 방식, 특히 언어를 사용하는 기술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피해자에게 전혀 다른 형태의 상처와 고통을 남깁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나르시시스트, 즉 외현적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자신을 과시하고 거만하며 때로는 공격적인 모습을 숨기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척 보면 아는 유형이죠. 이들의 언어는 매우 직설적이고 투명합니다. 그들은 언어를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고 괴롭히고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넌 이것도 못해? 다 너 때문이야 와 같은 직접적인 비난이나 노골적인 무시, 심지어는 위협적인 말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의 말은 칼날처럼 아프고 상처를 주지만 적어도 그 의도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피해자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소나기를 만난 것처럼 비에 흠뻑 젖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비 때문이라는 사실은 명확하게 아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내현적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들은 외현적 나르시시스트와는 정반대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겸손하고 친절하며 심지어 이타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늘 다른 사람을 위하는 척하고 사회적인 규범을 잘 따르는 모범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첫인상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가면 뒤에는 깊은 적대감과 분노, 그리고 타인에 대한 경멸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으며 세상이 자신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는 억울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연적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교묘하고 미묘하며 치밀하게 계산된 심리전의 무기입니다. 그들의 말은 마치 여러 겹의 포장지로 둘러싸인 선물과 같아서 겉으로 보이는 의미와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표면적 텍스트와 숨겨진 텍스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일로 힘들어할 때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데 너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일로 그렇게까지 힘들어할 줄은 몰랐네. 겉으로 듣기에는 위로하는 말 같지만 그 속에는 너는 생각보다 약하구나. 혹은 그 정도 일로 힘들어하는 내가 한심하다는 경멸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공격을 피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에 미세한 상처와 자기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피해자는 뭔가 기분이 나쁘고 찜찜하지만 왜 기분이 나쁘지? 저 사람은 나를 위로해 줬는데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 기술 중 하나는 게스위리입니다. 이는 특정 집단이나 단 한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암호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겉으로 듣기에는 아주 평범한 단어나 문장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과거의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피해자에게만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날카로운 비수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한 채 홀로 고립되고 혼란에 빠집니다. 방금 저 말이 나를 겨냥한 것 같은데 나만의 착각인가,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서 현실 감각은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이처럼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언어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통을 단절시키고 자신과 피해자 단 둘만이 존재하는 폐쇄적이고 왜곡된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언어의 세계는 마치 사이비 종교의 교리와 같아서 그 안에서는 그들의 말만이 유일한 진리가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피해자는 결국 가스라이팅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이란 가해자가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실 감각을 흔들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가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심리적 학대를 말합니다. 외현적 나르시시스트도 가스라이팅과 유사한 행동을 보이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환상세계, 즉 공유된 환상 속으로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가스라이팅 장치입니다.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 침묵까지도 피해자의 현실 감각을 파괴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점차 내가 미쳐가는 걸까?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건가? 내 기억이 잘못된 건가? 라며 자신의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학대가 남기는 가장 무서운 상처, 방향 감각 상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향 감각 상실은 단순히 길을 잃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즉 기억의 지형적 방향 감각 상실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마치 내 마음속에 그려진 한 폭의 지도와 같습니다. 그 지도에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 성공의 경험,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는 수많은 이정표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이 지도에 몰래 침입하여 이정표들을 멋대로 옮기고 길을 지워버린 다음 원래부터 지도는 이랬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이라는 내면의 지도 위에서 길을 잃은 이방인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편안하고 익숙해야 할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조차 낯설음과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의 친밀감이 사라지고 내가 누구인지조차 희미해지는 자아의 해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외현적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마치 갑자기 들이닥친 교통사고와 같다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아주 천천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온몸으로 퍼지는 독과 같습니다. 교통사고는 뼈가 부러지고 피가 나는 끔찍한 고통을 주지만 적어도 상처는 눈에 보이고 원인이 명확합니다. 하지만 서서히 퍼지는 독은 그 존재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내면의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된 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학대가 훨씬 더 교활하고 파괴적인 이유입니다. 그들은 피해자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고 존재 자체를 지워버립니다. 외현적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자신의 환상 속에 들어오게 한 후 점차 당신을 지워나갑니다. 반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게 먼저 스스로를 지울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왜곡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너무나 익숙하게 들린다면,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혼란스러워했다면 부디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미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예민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겪었던 그 모든 혼란과 고통은 실제하는 학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망가진 내면의 지도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를 훼손한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감각과 기억이 옳았음을 스스로 믿어주는 것에서부터 치유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점차나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느낌, 심지어 내 생각과 감각마저 유심하게 되는 혼란스러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치 투명한 벽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내가 이상한 건지 상대방이 이상한 건지 분간하기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혼란의 중심에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심리적 학대, 바로 외현적 나르시시스트와 내연적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점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 두 유형은 모두 상대방을 통제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이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그 방식, 특히 언어를 사용하는 기술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피해자에게 전혀 다른 형태의 상처와 고통을 남깁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나르시시스트, 즉 외현적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자신을 과시하고 거만하며 때로는 공격적인 모습을 숨기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척 보면 아는 유형이죠. 이들의 언어는 매우 직설적이고 투명합니다. 그들은 언어를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고 괴롭히고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넌 이것도 못해? 다 너 때문이야 와 같은 직접적인 비난이나 노골적인 무시, 심지어는 위협적인 말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의 말은 칼날처럼 아프고 상처를 주지만 적어도 그 의도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피해자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소나기를 만난 것처럼 비에 흠뻑 젖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비 때문이라는 사실은 명확하게 아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내현적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들은 외현적 나르시시스트와는 정반대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겸손하고 친절하며 심지어 이타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늘 다른 사람을 위하는 척하고 사회적인 규범을 잘 따르는 모범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첫인상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가면 뒤에는 깊은 적대감과 분노, 그리고 타인에 대한 경멸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으며 세상이 자신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는 억울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연적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교묘하고 미묘하며 치밀하게 계산된 심리전의 무기입니다. 그들의 말은 마치 여러 겹의 포장지로 둘러싸인 선물과 같아서 겉으로 보이는 의미와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표면적 텍스트와 숨겨진 텍스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일로 힘들어할 때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데 너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일로 그렇게까지 힘들어할 줄은 몰랐네. 겉으로 듣기에는 위로하는 말 같지만 그 속에는 너는 생각보다 약하구나. 혹은 그 정도 일로 힘들어하는 내가 한심하다는 경멸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공격을 피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에 미세한 상처와 자기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피해자는 뭔가 기분이 나쁘고 찜찜하지만 왜 기분이 나쁘지? 저 사람은 나를 위로해 줬는데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 기술 중 하나는 게스위리입니다. 이는 특정 집단이나 단 한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암호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겉으로 듣기에는 아주 평범한 단어나 문장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과거의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피해자에게만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날카로운 비수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한 채 홀로 고립되고 혼란에 빠집니다. 방금 저 말이 나를 겨냥한 것 같은데 나만의 착각인가?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서 현실 감각은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이처럼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언어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통을 단절시키고 자신과 피해자 단 둘만이 존재하는 폐쇄적이고 예곡된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언어의 세계는 마치 사이비 종교의 교리와 같아서 그 안에서는 그들의 말만이 유일한 진리가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피해자는 결국 가스라이팅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이란 가해자가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실 감각을 흔들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가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심리적 학대를 말합니다. 외연적 나르시시스트도 가스라이팅과 유사한 행동을 보이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환상세계, 즉 공유된 환상 속으로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가스라이팅 장치입니다.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 침묵까지도 피해자의 현실 감각을 파괴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점차 내가 미쳐가는 걸까?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건가? 내 기억이 잘못된 건가? 라며 자신의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학대가 남기는 가장 무서운 상처, 방향 감각 상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향 감각 상실은 단순히 길을 잃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즉 기억의 지형적 방향 감각 상실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마치 내 마음속에 그려진 한 폭의 지도와 같습니다. 그 지도에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 성공의 경험,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는 수많은 이정표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이 지도에 몰래 침입하여 이정표들을 멋대로 옮기고 길을 지워버린 다음 원래부터 지도는 이랬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이라는 내면의 지도 위에서 길을 잃은 이방인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편안하고 익숙해야 할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조차 낯설음과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의 친밀감이 사라지고 내가 누구인지조차 희미해지는 자아의 해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외연적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마치 갑자기 들이닥친 교통사고와 같다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아주 천천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온몸으로 퍼지는 독과 같습니다. 교통사고는 뼈가 부러지고 피가 나는 끔찍한 고통을 주지만 적어도 상처는 눈에 보이고 원인이 명확합니다. 하지만 서서히 퍼지는 독은 그 존재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내면의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된 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학대가 훨씬 더 교활하고 파괴적인 이유입니다. 그들은 피해자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고 존재 자체를 지워버립니다. 외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자신의 환상 속에 들어오게 한 후 점차 당신을 지워나갑니다. 반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게 먼저 스스로를 지울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왜곡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너무나 익숙하게 들린다면,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혼란스러워했다면 부디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미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예민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겪었던 그 모든 혼란과 고통은 실제하는 학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망가진 내면의 지도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를 훼손한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감각과 기억이 옳았음을 스스로 믿어주는 것에서부터 치유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점차나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느낌, 심지어 내 생각과 감각마저 의심하게 되는 혼란스러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치 투명한 벽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내가 이상한 건지 상대방이 이상한 건지 분간하기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혼란의 중심에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심리적 학대, 바로 외현적 나르시시스트와 내현적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점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 두 유형은 모두 상대방을 통제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이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그 방식, 특히 언어를 사용하는 기술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피해자에게 전혀 다른 형태의 상처와 고통을 남깁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나르시시스트, 즉 외현적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자신을 과시하고 거만하며 때로는 공격적인 모습을 숨기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척 보면 아는 유형이죠. 이들의 언어는 매우 직설적이고 투명합니다. 그들은 언어를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고 괴롭히고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넌 이것도 못해? 다 너 때문이야 와 같은 직접적인 비난이나 노골적인 무시, 심지어는 위협적인 말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의 말은 칼날처럼 아프고 상처를 주지만 적어도 그 의도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피해자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소나기를 만난 것처럼 비에 흠뻑 젖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비 때문이라는 사실은 명확하게 아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내현적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들은 외현적 나르시시스트와는 정반대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겸손하고 친절하며 심지어 이타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늘 다른 사람을 위하는 척하고 사회적인 규범을 잘 따르는 모범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첫인상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가면 뒤에는 깊은 적대감과 분노, 그리고 타인에 대한 경멸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으며 세상이 자신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는 억울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현적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교묘하고 미묘하며 치밀하게 계산된 심리전의 무기입니다. 그들의 말은 마치 여러 겹의 포장지로 둘러싸인 선물과 같아서 겉으로 보이는 의미와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표면적 텍스트와 숨겨진 텍스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일로 힘들어할 때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데 너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일로 그렇게까지 힘들어할 줄은 몰랐네. 겉으로 듣기에는 위로하는 말 같지만 그 속에는 너는 생각보다 약하구나. 혹은 그 정도 일로 힘들어하는 내가 한심하다는 경멸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공격을 피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에 미세한 상처와 자기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피해자는 뭔가 기분이 나쁘고 찜찜하지만 왜 기분이 나쁘지? 저 사람은 나를 위로해 줬는데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 기술 중 하나는 게스위리입니다. 이는 특정 집단이나 단 한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암호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겉으로 듣기에는 아주 평범한 단어나 문장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과거의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피해자에게만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날카로운 비수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한 채 홀로 고립되고 혼란에 빠집니다. 방금 저 말이 나를 겨냥한 것 같은데 나만의 착각인가?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서 현실 감각은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이처럼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언어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통을 단절시키고 자신과 피해자 단 둘만이 존재하는 폐쇄적이고 왜곡된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언어의 세계는 마치 사이비 종교의 교리와 같아서 그 안에서는 그들의 말만이 유일한 진리가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피해자는 결국 가스라이팅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이란 가해자가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실 감각을 흔들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가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심리적 학대를 말합니다. 외현적 나르시시스트도 가스라이팅과 유사한 행동을 보이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환상세계, 즉 공유된 환상 속으로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가스라이팅 장치입니다.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 침묵까지도 피해자의 현실 감각을 파괴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점차 내가 미쳐가는 걸까?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건가? 내 기억이 잘못된 건가? 라며 자신의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학대가 남기는 가장 무서운 상처, 방향 감각 상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향 감각 상실은 단순히 길을 잃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즉 기억의 지형적 방향 감각 상실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마치 내 마음속에 그려진 한 폭의 지도와 같습니다. 그 지도에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 성공의 경험,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는 수많은 이정표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이 지도에 몰래 침입하여 이정표들을 멋대로 옮기고 길을 지워버린 다음 원래부터 지도는 이랬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이라는 내면의 지도 위에서 길을 잃은 이방인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편안하고 익숙해야 할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조차 낯설음과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의 친밀감이 사라지고 내가 누구인지조차 희미해지는 자아의 해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외현적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마치 갑자기 들이닥친 교통사고와 같다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아주 천천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온몸으로 퍼지는 독과 같습니다. 교통사고는 뼈가 부러지고 피가 나는 끔찍한 고통을 주지만 적어도 상처는 눈에 보이고 원인이 명확합니다. 하지만 서서히 퍼지는 독은 그 존재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내면의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된 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학대가 훨씬 더 교활하고 파괴적인 이유입니다. 그들은 피해자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고 존재 자체를 지워버립니다. 외현적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자신의 환상 속에 들어오게 한 후 점차 당신을 지워나갑니다. 반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게 먼저 스스로를 지울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왜곡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너무나 익숙하게 들린다면,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혼란스러워했다면 부디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미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예민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겪었던 그 모든 혼란과 고통은 실제하는 학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망가진 내면의 지도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를 훼손한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감각과 기억이 옳았음을 스스로 믿어주는 것에서부터 치유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점차나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느낌, 심지어 내 생각과 감각마저 의심하게 되는 혼란스러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치 투명한 벽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내가 이상한 건지 상대방이 이상한 건지 분간하기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혼란의 중심에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심리적 학대, 바로 외현적 나르시시스트와 내연적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점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 두 유형은 모두 상대방을 통제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이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그 방식, 특히 언어를 사용하는 기술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피해자에게 전혀 다른 형태의 상처와 고통을 남깁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나르시시스트, 즉 외현적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자신을 과시하고 거만하며 때로는 공격적인 모습을 숨기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척 보면 아는 유형이죠. 이들의 언어는 매우 직설적이고 투명합니다. 그들은 언어를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고 괴롭히고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넌 이것도 못해? 다 너 때문이야 와 같은 직접적인 비난이나 노골적인 무시, 심지어는 위협적인 말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의 말은 칼날처럼 아프고 상처를 주지만 적어도 그 의도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피해자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소나기를 만난 것처럼 비에 흠뻑 젖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비 때문이라는 사실은 명확하게 아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내현적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들은 외현적 나르시시스트와는 정반대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겸손하고 친절하며 심지어 이타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늘 다른 사람을 위하는 척하고 사회적인 규범을 잘 따르는 모범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첫인상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가면 뒤에는 깊은 적대감과 분노, 그리고 타인에 대한 경멸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으며 세상이 자신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는 억울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연적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교묘하고 미묘하며 치밀하게 계산된 심리전의 무기입니다. 그들의 말은 마치 여러 겹의 포장지로 둘러싸인 선물과 같아서 겉으로 보이는 의미와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표면적 텍스트와 숨겨진 텍스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일로 힘들어할 때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데 너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일로 그렇게까지 힘들어할 줄은 몰랐네. 겉으로 듣기에는 위로하는 말 같지만 그 속에는 너는 생각보다 약하구나.
혹은 그 정도 일로 힘들어하는 내가 한심하다는 경멸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공격을 피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에 미세한 상처와 자기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피해자는 뭔가 기분이 나쁘고 찜찜하지만 왜 기분이 나쁘지? 저 사람은 나를 위로해 줬는데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 기술 중 하나는 게스위리입니다. 이는 특정 집단이나 단 한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암호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겉으로 듣기에는 아주 평범한 단어나 문장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과거의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피해자에게만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날카로운 비수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한 채 홀로 고립되고 혼란에 빠집니다. 방금 저 말이 나를 겨냥한 것 같은데 나만의 착각인가?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서 현실 감각은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이처럼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언어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통을 단절시키고 자신과 피해자 단 둘만이 존재하는 폐쇄적이고 왜곡된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언어의 세계는 마치 사이비 종교의 교리와 같아서 그 안에서는 그들의 말만이 유일한 진리가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피해자는 결국 가스라이팅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이란 가해자가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실 감각을 흔들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가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심리적 학대를 말합니다. 외현적 나르시시스트도 가스라이팅과 유사한 행동을 보이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환상세계, 즉 공유된 환상 속으로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가스라이팅 장치입니다.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 침묵까지도 피해자의 현실 감각을 파괴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점차 내가 미쳐가는 걸까?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건가? 내 기억이 잘못된 건가? 라며 자신의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학대가 남기는 가장 무서운 상처, 방향 감각 상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향 감각 상실은 단순히 길을 잃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즉 기억의 지형적 방향 감각 상실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마치 내 마음속에 그려진 한 폭의 지도와 같습니다. 그 지도에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 성공의 경험,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는 수많은 이정표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이 지도에 몰래 침입하여 이정표들을 멋대로 옮기고 길을 지워버린 다음 원래부터 지도는 이랬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이라는 내면의 지도 위에서 길을 잃은 이방인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편안하고 익숙해야 할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조차 낯설음과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의 친밀감이 사라지고 내가 누구인지조차 희미해지는 자아의 해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외현적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마치 갑자기 들이닥친 교통사고와 같다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아주 천천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온몸으로 퍼지는 독과 같습니다. 교통사고는 뼈가 부러지고 피가 나는 끔찍한 고통을 주지만 적어도 상처는 눈에 보이고 원인이 명확합니다. 하지만 서서히 퍼지는 독은 그 존재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내면의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된 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학대가 훨씬 더 교활하고 파괴적인 이유입니다.
그들은 피해자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고 존재 자체를 지워버립니다. 외현적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자신의 환상 속에 들어오게 한 후 점차 당신을 지워나갑니다. 반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게 먼저 스스로를 지울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왜곡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너무나 익숙하게 들린다면,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혼란스러워했다면 부디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미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예민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겪었던 그 모든 혼란과 고통은 실제하는 학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망가진 내면의 지도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를 훼손한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감각과 기억이 옳았음을 스스로 믿어주는 것에서부터 치유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점차나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느낌, 심지어 내 생각과 감각마저 의심하게 되는 혼란스러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치 투명한 벽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내가 이상한 건지 상대방이 이상한 건지 분간하기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혼란의 중심에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심리적 학대, 바로 외현적 나르시시스트와 내연적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점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 두 유형은 모두 상대방을 통제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이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그 방식, 특히 언어를 사용하는 기술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피해자에게 전혀 다른 형태의 상처와 고통을 남깁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나르시시스트, 즉 외현적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자신을 과시하고 거만하며 때로는 공격적인 모습을 숨기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척 보면 아는 유형이죠. 이들의 언어는 매우 직설적이고 투명합니다. 그들은 언어를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고 괴롭히고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넌 이것도 못해? 다 너 때문이야 와 같은 직접적인 비난이나 노골적인 무시, 심지어는 위협적인 말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의 말은 칼날처럼 아프고 상처를 주지만 적어도 그 의도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피해자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소나기를 만난 것처럼 비에 흠뻑 젖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비 때문이라는 사실은 명확하게 아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내현적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들은 외현적 나르시시스트와는 정반대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겸손하고 친절하며 심지어 이타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늘 다른 사람을 위하는 척하고 사회적인 규범을 잘 따르는 모범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첫인상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가면 뒤에는 깊은 적대감과 분노, 그리고 타인에 대한 경멸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으며 세상이 자신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는 억울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연적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교묘하고 미묘하며 치밀하게 계산된 심리전의 무기입니다. 그들의 말은 마치 여러 겹의 포장지로 둘러싸인 선물과 같아서 겉으로 보이는 의미와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표면적 텍스트와 숨겨진 텍스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일로 힘들어할 때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데 너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일로 그렇게까지 힘들어할 줄은 몰랐네. 겉으로 듣기에는 위로하는 말 같지만 그 속에는 너는 생각보다 약하구나. 혹은 그 정도 일로 힘들어하는 내가 한심하다는 경멸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공격을 피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에 미세한 상처와 자기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피해자는 뭔가 기분이 나쁘고 찜찜하지만 왜 기분이 나쁘지? 저 사람은 나를 위로해 줬는데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 기술 중 하나는 게스위리입니다. 이는 특정 집단이나 단 한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암호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겉으로 듣기에는 아주 평범한 단어나 문장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과거의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피해자에게만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날카로운 비수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한 채 홀로 고립되고 혼란에 빠집니다. 방금 저 말이 나를 겨냥한 것 같은데 나만의 착각인가?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서 현실 감각은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이처럼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언어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통을 단절시키고 자신과 피해자 단 둘만이 존재하는 폐쇄적이고 예곡된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언어의 세계는 마치 사이비 종교의 교리와 같아서 그 안에서는 그들의 말만이 유일한 진리가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피해자는 결국 가스라이팅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이란 가해자가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실 감각을 흔들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가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심리적 학대를 말합니다. 외연적 나르시시스트도 가스라이팅과 유사한 행동을 보이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환상세계, 즉 공유된 환상 속으로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가스라이팅 장치입니다.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 침묵까지도 피해자의 현실 감각을 파괴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점차 내가 미쳐가는 걸까?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건가? 내 기억이 잘못된 건가? 라며 자신의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학대가 남기는 가장 무서운 상처, 방향 감각 상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향 감각 상실은 단순히 길을 잃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즉 기억의 지형적 방향 감각 상실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마치 내 마음속에 그려진 한 폭의 지도와 같습니다. 그 지도에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 성공의 경험,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는 수많은 이정표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이 지도에 몰래 침입하여 이정표들을 멋대로 옮기고 길을 지워버린 다음 원래부터 지도는 이랬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이라는 내면의 지도 위에서 길을 잃은 이방인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편안하고 익숙해야 할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조차 낯설음과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의 친밀감이 사라지고 내가 누구인지조차 희미해지는 자아의 해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외연적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마치 갑자기 들이닥친 교통사고와 같다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아주 천천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온몸으로 퍼지는 독과 같습니다. 교통사고는 뼈가 부러지고 피가 나는 끔찍한 고통을 주지만 적어도 상처는 눈에 보이고 원인이 명확합니다. 하지만 서서히 퍼지는 독은 그 존재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내면의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된 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학대가 훨씬 더 교활하고 파괴적인